푸케케푸님, 포르투갈 조기 유학 문의드립니다. 푸케케푸,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 문제로 유럽 국가 국제학교 입학을 고려 중입니다. 본인은 41세, 부인분이시고 광고 대행사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남편분은 44세, 이제 대기업 경영지원팀 소속 과장님이시고 자녀가 둘입니다.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만 3세 아들 유치원. 이렇게 자녀가 벌써 2명이면 이미 한국에서 다자녀로 치잖아요. 아마 대기업 두 분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요 아이들 사교육비를 좀 쓰시는 경우라면은 아주 막 살림이 막 풍족하지는 않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르투갈 유럽 쪽 국제 학교 이런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로 읽고 쓰고 가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된다고 합니다. 현금 자산 약 6천, 부동산은 약 4.5억, 당장 현금화는 어려우세요. 추진 목적 및 진행 방향,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목적은 참고로 현재 큰딸 사교육비만 월 120만 원씩 들고 있습니다. 해서 차라리 좀 더 과감히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3, 5년 거주이며 이후 한국으로 돌아올지 남아서 영주권 이민 신청할지 결정 예정이세요. 영어 기반의 유럽 지역 한국 내 한국 기업 현지 채용으로 취업을 희망합니다. 초기 1년은 남편 없이 저와 아이들만 입국하여 약 3, 6개월은 위의 현금 자산으로 아이들 학교 입학, 거주 세팅 등을 진행하고 이후 현지 취업을 통해 현지에서 거주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남편 지원금 가능하다는 거죠. 동그라미가 빵이 빵원이라는 건가? 남편 지원금 빵원인가요?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헷갈리네. 1년 이후 현지 조건이 좋을 경우 남편까지 합류하여 한국 부동산 정리 후 현지에서 정착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나쁘지는 않아요. 벌써 이미 큰따님 사교육비로 120만 원 쓰고 있는데 이제 둘째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교육에 뛰어들면은 매월 240만 원씩 써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돈을 차라리 유럽의 세금 4대 보험에 투자하면은 유럽 선진국에 뭐 독일 같은데 그러면 독일 블루카드 영주권 보장받고 여기다 조금 더 뭐 비용 들여서 아이들 뭐 이중언어 사립학교를 보내는 방법도 있고 그냥 로컬 학교 보내다가 김나지움 보내더라도 여전히 영어는 원어민에 가깝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독일어가 원어민이 되는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영어도 원어민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그 아이들 신경 써서 해주면.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 포르투갈을 희망하시는데 포르투갈 1순위 검토하는 이유는 현지어 플러스 영어 어느 정도 사용하는 국가라는 점. 이거 좀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영어가 더 잘 통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북유럽, 독일, 스위스,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게르만 랭귀지, 영어와 북유럽 언어, 네덜란드어, 독일어는 전부 다 게르만 랭귀지를 뿌리로 하고 있는 어족이에요. 어조?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영국 사람들을 앵글로 섹슨이라고 하잖아요. 앵글로라는 영어를 쓰는 섹슨족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앵글로족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섹슨이니까는 앵글로족하고 섹슨족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근데 그 섹슨족이 뭐냐면은 독일에 보면은 작센이라는 주가 있어요. 그 작센이라는 동네에 섹슨족이 살았던 건데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거쳐서 영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앵글로 섹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네덜란드 어느 지방의 사투리하고 옛날 고대 영어하고 같이 막 얘기를 해보면은 뭐 서로 알아듣고 막 그러는 다큐멘터리도 찾아보면 막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이거 얼마 블로그에도 올렸던 것 같은데 독일어를 잘하면은 영어를 잘하면 독일어를 잘 배울 수 있다. 이거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이런 그 유튜브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코미디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아일랜드 코미디언이더란가 뭐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영어를 배우는 어떻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독일어를 쉽게 배우나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 중요한 그림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뿌리가 이 게르마닉이라는 언어가 독일어로 발전하고 영어로 발전하고 뭐 여기 보면은 이게 더치로 발전하고 뭐 북유럽 언어로 발전하고 노르스 게르마닉이라 북유럽 언어를 노르스 게르마닉이라고 얘기해요. 웨스트 게르마닉이 이제 더치 뭐 이런 거고
뭐 플레미시 뭐 이런 거. 플레미시가 이제 플란다스의 개 할 때 그 플란다스 지방에서 쓰는 네덜란드어가 약간 또 사투리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더치하고 다른. 그래서 이게 같은 뿌리예요. 반면에 포르투갈어는 뿌리가 달라요. 로만서, 스페니시, 포르투기스. 그러니까 오히려 스페인 사람하고 포르투갈 사람하고는 뭐 대화가 통한대요. 저는 둘 다 모르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스페니시하고 포르투기스하고 보면은 언어가 비슷해요. 억양도 비슷하고, 뭐 이탈리안도 마찬가지고, 프렌치도 그 한쪽에 엮는단 말이에요. 즉, 핵심은 왜 포르투갈에서 영어가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정보가 막 한국에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영어를 훨씬 더 못해요. 독일 사람들보다. 네덜란드 사람들보다도 못하고, 룩셈부르크 사람들보다도 못하고. 왜냐면은 좀 더 범위가 떨어져 있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첫째 잘못된 방법.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써가지고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는 포르투갈하고 브라질밖에 없어요. 뭐 브라질 놀러 가서 총 맞을 물론 브라질 놀러 간다고 다 총 맞는 건 아닌데, 브라질이 이렇게 막 선망받는 그런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뭐 코파카바나 뭐 이런데 해변가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그거 옛날에 누가 있었는데, 코파카바나나 뭐 이런데 해변 걷다가 뭐 강도만 당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코파카바나야 어디야? 하여튼 물론 포르투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체류비는 맞아요. 그 다음에 기후 훨씬 좋아요. 치안은 모르겠어요. 포르투갈의 치안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게, 지정학적으로 찾아보면은 아프리카 난민들이 바로 넘어와요. 이거 잘 또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냥 고무보트 타고 넘어올 수가 있어요. 스페인을 넘어와서 스페인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포르투갈 가가지고 딸기 농장 가가지고 딸기 뭐 베리 블루베리 농장 뭐 이런 데 가지고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월급 한 80만 원, 한 뭐 700유로 800유로 받으면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유튜브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거 뭐야? 포르투갈에서 모던 슬레이버리가 있다. EU 영주권, EU 시민권 하나 받겠다고. 모던 데이 슬레이브, 유럽의 과일 따는 사람들, 보면 이게 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포르투갈의 시골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거 따고 있다고요. 물론 그 덕에 저는 딸기 싸게, 막 스페인산 딸기 싸게 먹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럽에서는 사실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예요. 이렇게 막 불법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을 그냥 싸게 쓰는 맛으로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너무 그 착취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는 뭐예요? 아주 사회에 밑바닥 사람들이 많다란 얘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치안이 좋다라는 얘기는 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체류비, 이건 맞아요. 왜? 포르투갈의 노동자들의 월급이 1000유로가 안 되거든요, 통상. 포르투갈에서 제일 큰 도시의 노동자들도 평균적으로 세후 월급이 1000유로가 안 돼요. 1000유로가 안 되니까 노동 인건비가 싸니까 당연히 물가는 저렴하죠. 그리고 날씨 좋아요. 남쪽 끝에 있잖아요. 여기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 옆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 포르투갈이 이쪽이거든요. 여기 지브랄타 해요. 그리고 심지어 요 아프리카에 여기 보면 요게 지금 스페인인가 그래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잖아요. 난민들이 요거 넘어가면은 난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넘어갔다가 스페인에서 박해받으면 다시 포르투갈로 넘어가고 그래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포르투갈에 대한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포르투갈이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포르투갈 뭐 관광지로도 좋고 날씨 좋고 인건비 싸고 물가 저렴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 포르투갈을 1순위로 생각하는 게 과연 현명할 것이냐? 그거는 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마 어디 유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4월 말 코엑스에서 하는 세계 유학 박람회에 참석해 볼 예정입니다. 이 세계 유학 박람회는 그 학교에서 커미션을 주는 곳만 홍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유학원들에서는. 이 유학원은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돈을 버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다들? 뭐 막 무료로 수석을 등록해 준대요. 그럼 인건비는 이 사람들 어디서 버는 거지? 내가 내는 학비의 작게는 10%, 많이는 30%까지 커미션으로 그 유학원에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그 유학원에서는 지금 상담을 온 요 아이들 엄마의 조건 상황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학교만 죽어라 홍보하는 거예요. 그 코엑스에서. 그게 과연 올바른 어떤 테크트리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되겠어요, 그게? 택도 없지? 그냥 대리점들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캐나다 무슨 뭐 어디 컬리지를 가라 뭐 캐나다의 컬리지들은 다 명문이야. 캐나다 컬리지 갈 돈이면 차라리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 가는 게 훨씬 낫다고요. 어차피 지금 다 같이 캐나다도 물가 박살나 있고 미국도 박살나 있지만 캐나다의 대도시에 무슨 뭐 그 유학생들만 인도 애들만 바글바글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컬리지 가느니 차라리 무슨 유타나 콜로라도 아리조나 이런 데에 있는 조금 생활비 저렴한 중소도시에 커뮤니티 컬리지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물론 학생 비자가 잘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사학위가 있으니까 차라리 뭐 미국 돈 좀 더 투자해가지고 미국 대학원 뭐 저렴한데 최대한 주립대학 대학원 저렴한데 등록해가지고 아이들 데려가서 같이 공부시키는 게 승산이 더 높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6천만 원 최초의 현금 자산 6천만 원으로 과연 그게 가능한 계획이냐? 당연히 택도 없기는 하죠. 캐나다건 미국이건 영미권 이 자금으로 쉽지 않아요. 그럼 포르투갈은 6천만 원으로 아주 여유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금도 조금 더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일단 아이들 조기와 아이들의 어떤 현지어와 불어와 영어를 배울 수 있다. 혹은 독일어와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최소한 저는 이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흔히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이 독일 블루카드 이민 방법인데 그리고 또 이제 부인분이 취업을 해서 현지 주재법인에 대기업 주재법인에 취업을 해서 주재원 현지 채용 이런 거에 도전하고 싶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이제 문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물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취업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적어도 주재법인이 많은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포르투갈 시장도 작은데 한국 주재법인 몇 개나 들어가 있겠어요. 스페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독일이 낫고 취업을 조금 내가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취업을 하겠다. 차라리 뭐 프랑스에 있는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원 이런 데 좀 저렴한데 최대한 저렴한데 찾아서 등록하면은 역시 아이들 동반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프랑스에서 아이들 국제학교 보내면은 프랑스어하고 영어를 배울 수가 있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도 어디 허접한 대학원이라도 어디 하나 등록을 하면은 아이들 동반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독일어와 영어 아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뭐 이중언어 사립학교를 보낸다던가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학비 애들 이중언어 사립학교 국제학교 학비 다 내려면은 6천만 원으로 이렇게 막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금을 더 끌어오셔야 돼요. 한 1억? 최소 1억이 있어야지 일단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아무튼 저는 이거 포르투갈을 왜 꼭 포르투갈을 가야 되는 뭐 또 숨겨진 이유가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독일, 프랑스 이런 데를 조금 더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